어제 있었던 이진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내용부터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는 절대 아니다라는 버티기에 일단 돌입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 노란선이 있는 것이 김건희 석사 학위 논문의 이 프로테이지입니다. 우리 이진숙 후보자님은 52%, 56%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 카피킬러 결과물을 저도 봤습니다만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돌려서 그냥 나오는 거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멤버 유지처럼 오타까지 똑같이 했다. 역고가를 초래하고 근데 아인데 레로 해서 초래하고 오타까지 갔다. 오타는 제가 그거는 챙겼어야 되고 꼼꼼히 체크했어야 되는데 진심으로 숭고하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직접 실험을 하셨다 이런 뜻이세요? 그 과정은 학생들이 주로 수행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학생들이 연구 노트를 쓰고요. 본인이 일 저자를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을 낸 것이고 학생들의 그럼 학위가 취소되어야 된다는 얘기냐? 연구를 기획하고 모든 실험 환경을 조성하고 방법론을 모두 계획을 해서 단지 실험을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제자가 손발이 돼서 도와준 겁니다. 카피킬러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오타는 미안하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제1저자는 당연히 자기가 돼야 된다. 제자들은 그냥 간단한 실험에 본인의 손발이 되어줬을 뿐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김상희 평론가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사실 제 와이프가 국립대 이공계 교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많이 물어봤어요. 네. 답에 대해서. 근데 제 와이프의 답과는 일치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네, 일단은 카피킬러와 관련해서도 네. 그 실험 방법, 그러니까 재료와 방법 부분이 들어가면 표절률이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 20%를 상회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재료와 방법 이 부분을 빼면 네. 빼고 돌린대요. 그러니까 빼고 돌리면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게 맞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이 들어가도 올라가는 비율은 한 20%나 20 몇 프로 정도 나오지 50%까지 나오진 않는다. 이렇게 네. 좀 하는 얘기를 들었고요. 뭐 그게 뭐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저자, 2저자 부분도 네. 그 교신 저자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보통은 그렇게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 교신 저자는 책임자래요, 책임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수가 이 저자로 들어가는 게 맞고 1저자까지 만약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사실은 학생은 한계 없는 거다라는 저 김민전 의원의 말이 맞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좀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저는 저 답변에 좀 신뢰를 하기가 좀 어려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수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서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정관희 대변인 어떻습니까? 이 사안은 딱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 거예요. 범학계 검증단에서 표절이다. 네. 연구윤리 위반이다.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 사퇴하거나 임명이 철회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범학계 검증단이라고 하는 곳은 뭐 아시다시피 지난 그 김건희 여사 논문이 문제가 됐을 때도 네. 멤버 유지 이게 그 논문 표절에 해당하다라고 판정을 내렸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사실 지금 김건희 여사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은 이미 철회가 됐고 네. 박사학위 철회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죠. 맞습니다. 지금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그 일으킨 문제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이준석 후보자가 교육행정을 총괄해야 하는 분이고요. 그 대학 교수들이 쓰는 논문에 대한 연구 윤리를 직접 현장에서 집행해야 하는 기관의 수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지 못한 잣대를 갖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에 대한 존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또 하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이런 카피가 아니다, 또 뭐 이공계라는 특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청문회 중간중간에 실제 이 일선에서 활동하는 이공계 교수님들 네. 이런 분들이 다 그 국민의힘에 제보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내가 바보냐 뭐 이런 얘기까지 김민전 의원에게는 제공됐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제자 논문을 가로챈 의혹과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죠. 어제 뭐 여야 막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들이 나왔는데 이진숙 후보자는 이 이공계라는 이 학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런 주장이고 기여도에 따라서 저자를 정하는 것인데 자기가 가장 많이 기여했으니 제일 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다른 교수들의 의견들은 어떨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학위 논문을 동일 또는 거의 그대로 학술지 논문으로 전환할 경우 학위 논문을 쓴 학생이 제일 저자가 되고 지도 교수는 공동 저자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런 식으로 이진숙 후보자의 얘기처럼 함께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이 제일 저자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2저자, 3저자로 빠지게 된다면 교수 아닌 사람이 어떻게 제일 저자가 될 수 있겠냐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다 돌렸을 수 있다면 만약에 돌렸을 수 있다면 그 하나의 논문을 가지고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또 다른 사람도 쓰고 그게 말이 되느냐라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여도를 고려해서 1저자를 결정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범학계 검증단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교수가 제일 저자로 써버리면 어떻게 보면 제자는 그 논문을 자기가 쓰지 않았다고 자백하는 셈이 된다. 그 논문을 가지고 박사학위, 학위를 땄던 그 제자는 학위가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양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본인의 뭐 이공계의 특수성이라든지 아니면 학계에서 이어져 온 관행을 고려를 하더라도 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는 것은 지금 학위 논문이 엮여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정말 100번 양보해서 학술지 논문의 경우에는 내가 책임지니까 교수로서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총괄적으로 책임을 졌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을 가장 첫 번째로 올린다라고 하면 사실 다른 학술 논문을 쓴 제자와 겹친다라는 것은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제자의 학위 논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학위 논문은 제자가 박사 학위를 받는 학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러한 학위 논문을 본인이 학술지에 실으면서 그것을 본인이 제일 저자다라고 표기를 하는 것은 이공계든 학계든 관행이든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범학계 이야기인 것인 게 문제인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청문회에서 납득이 될 만한 그런 설명이 혹시 있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를 밟고 본인이 꼭 교육부 장관이 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많습니다.